경원대군을 혹시 잃을까 그 불안에 휩싸인 이 문정왕후. 문정왕후는요, 가만히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분노를 누군가에게 마구 쏟아붓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인종. 맞습니다. 인종한테요? 근데 어떻게 인종한테 그거를 해요? 아들이니까. 맞네, 아들이네. 문정왕후는요, 인종이 문안을 올 때 이렇게 원망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대윤 때문에 우리 모자는 죽을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와. 근데 저는 아까 이미 이 막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인종이 잘할 때 그럴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컸을 때, 크면서.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는 좀 당해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수님, 인종의 묘에서 인자가 한자로 뭐죠? 어질인자. 와. 어지름입니다. 인종은요, 매번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우와, 진짜로? 너무 어떡해. 착하네요. 진짜 착하다. 어떡해. 인종은 문정왕후가 계속 다그치자 어머니가 불안한 건 다 자기 탓이라면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땅에 오랫동안 엎드려서 문정왕후를 달랬다는 이야기를 있습니다. 어우야. 너무 잘 키웠다. 근데 너무 착하다. 어머. 그리고 인종은요, 자신을 보호했던 대윤파가 깜짝 놀랄 어명도 내립니다. 바로 소윤파였던 윤원영. 윤원영을 승진시킵니다. 유배가 아니라 승진시킵니다. 오, 대인배다. 정삼품 도승지였던 윤원영은요, 종2품 공조 참판이 됩니다. 큰 사람이다, 큰 사람. 네, 진짜. 인종은 기록에도 천성이 순하고 착하다, 그리고 효심이 깊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길러준 어머니 문중왕후에 대해서 뭐 싫은 티를 낸다던가, 또는 소윤 세력을 뭐 제거하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인종에게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의 속마음에는 문정왕후가 굉장히 어떤 냉정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사나운 그런 모습들에 스트레스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인종. 그런데 인종이 즉위한 지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궁궐에 비상이 걸립니다. 인종이 극심한 설사를 앓더니 급기야 뚫어놓고 만 겁니다. 잠깐만.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자, 그런데요, 이게 인종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당시 인종의 상태는요, 몸의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 자, 이때 대윤 어땠을까요? 대윤. 이거 대윤. 비상이지. 덜덜덜덜덜. 큰일 났죠. 그렇죠, 지금. 비상이지. 네. 역전됐어요. 대윤 쪽 지금 비상 걸립니다. 왜냐면 인종은 아직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거든요. 와. 이대로라면 순서상 중종의 적자 경원대군. 경원대군. 판이 진짜 제대로 엎어지기 전이다. 자, 이러자 대윤 유님은요, 경원대군 대신 중종의 후궁들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 대윤 세력과 은밀히 작전을 짰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때 그 반대편에 있는 문정왕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윤인, 대윤이 경원대군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겠죠. 네. 그렇게 대윤과 문정왕후가 각자 목숨 부지를 위해 날이 선 그때 인종이 온 힘을 짜내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경원대군에게 전위한다.
경원대군을 다음 왕으로 세우라는 어명이었습니다. 와. 이 말 한마디에 대윤회의 희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아니 인종이 얘기하잖아. 그럼 뭐 누가 반대해요? 이제 어명인데. 자, 그렇게 인종이 승하하고 5일 후인 1546년 7월 6일 12살 경원대군이 드디어 조선 제13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바로 명종. 그리고 문정왕후는요, 왕이 된 아들과 함께 조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문정왕후가 어린 명종을 대신해서 정사를 돌보는 겁니다. 영호 씨 혹시 이 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배웠죠. 배웠죠? 수렴청정. 수렴청정. 어허. 수렴청정에서 수렴은 발을 내린다라는 뜻이고요. 청정은 왕을 대신해서 국가 정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수렴이 발 진짜. 네,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 예, 발을 치고 그 뒤에서 정사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 이 수렴, 발을 내리는 건요. 문정왕후 때 처음으로 합니다. 그 전에는요? 문정왕후 이전에 수렴청정을 했던 성종의 할머니 정희왕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는요. 직접 편전에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거처에서 중요한 사안을 보고받고 결정을 했죠. 이야. 그런데 문정왕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수렴청정을 펼친 겁니다. 조선 최초로 직접 왕이 업무를 보는 편전으로 나와서 국정을 신하들과 함께 본 거예요. 와. 그리고 놀랍게도 경연 자리에도 왔어요. 문정왕후는 참석합니다. 여주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신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문정왕후는요.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웁니다. 나서서 논의를 주도했고요. 비판은 또 강하게 제압하기도 합니다.